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진짜 제 영혼의 단짝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우리 신영환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영환입니다. 저는 입시와 공부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글을 쓰고 열심히 강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특목고 외고잖아요. 그죠? 네. 안양에 있는 모 외고고 고등학교.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죠? 제가 외고에는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전체 교직 생활은 14년 차에 이제 그만두고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뭐 좋은 활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특강도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지금 활동하시더라고요. 그죠? 안 힘드세요? 솔직히? 왜냐면 진짜 힘든 말을 아니까. 네, 다 아시겠지만 이게 체력적으로 뭐 강의는 2시간 정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또 이 준비하는 시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불러주시다 보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중에 강의 요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메일 주소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지금 잘 되고 계시지만 그래도 또 좋은 분들은 또 널리 알려줘야 되니까 그 아래 하단에 고정란에다가 제가 드릴 테니까 학교라든지 기관에서는 또 많이 또 이렇게 컨택을 해주시면 홍공TV 보고 왔다고 하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들어도 또 보람이 있는 네. 일이고 학생들이 성장을 하는 걸 또 봐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타이틀을 이제 우리 특목고 외고교사가 말하는 고교 학점제 시대에 우리가 이제 대응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고교 학점제가 이제 뭐고, 이제 어떻게 좀 달라지느냐. 지금 사실 코앞에 다가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고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고교 학점제라는 이 용어가 중요한데요. 학점제니까 대학교 때 생각나시죠? 대학교 때 왜 학점을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좀 낯설더라고요, 진짜. 그쵸. 선배가 막 보여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지금도 막 그 광클릭 해야지만 할 수 있고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도 이제 우리가 똑같이 수강 신청을 각자 하고 학점을 이제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원래는 저희가 204학점 정도를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했는데 기존의 학생들. 그쵸. 이제는 줄어요. 192학점으로. 오호. 굉장히 줄는 것 같죠? 네. 좋아진 거 아닌가? 애들이 부담이 줄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네,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동안은 한 과목으로 2학기까지 쭉 이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특히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불안한데? 근데 지금 이제 학기제가 다 모든 과목은 학기제로 가다 보니까 이게 192학점이라고 할지라도 과목 수는 원래 한 40개 내외에서 5, 60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늘어날 수 있다? 네네네네. 아하. 교육 과정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늘어나는 건 분명히 늘어납니다. 이게 일단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에 원래 5, 7, 7시간씩이니까 5, 7에 35시간을 수업 들었다면 물론 30시간에 32시간 줄어들게 되니까 이건 좋다. 네. 좋죠. 근데 중간에 공백이 생기죠. 공강 시간. 잠깐만, 고등학생들 네. 공강이 주어진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좀 꽉꽉 채우는 한국 스타일에서는 네, 그 비는 거가 사실 어떻게 될지가 또 관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자습 시간을 많이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간중간에 두세 개 정도는 잡는 생길 거잖아요.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혹시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면은 뭐 독서 활동이라던가 아직 모르지만 제 예측은 그러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활동이, 네. 그냥 두는 것보다 뭔가 좀 채워주는 방향으로 그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아하,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과목 선택이 이게 좀 알아야 될 게 자료가 엄청 많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강의 같은 걸 준비하면서 많이 깊게 파고 연구한 결과인데 사실 알아보면 별거 없지만 간단하게 일단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공통 과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1 때는 공통 과목을 주로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고1 때 네. 약간 대학도 1, 2학년 때 네. 약간 자율 전공 필수 약간 전공.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이제 네네네. 깔고 가는 거죠. 네, 그죠? 필수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안내를 많이 해줘요. 2학기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뭘 하고 싶은지를 조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쭉 이제 고1 때는 공통 과목을 들으면서 진로도 설정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어떤 걸 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1 때는 이렇게 공통 과목을 듣고 드디어 고2, 고3 때 선택 과목을 세 가지 종류를 듣게 되는데 많죠 좀. 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선택이라고 해서 수능 과목과 비슷한 거의 연계가 되는 과목들이 일단 네. 고2 때 주로 듣게 되고 고2, 고3 연동해가지고 진로 선택과 그다음에 융합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총 세 가지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평가일 것 같아요. 평가. 네, 맞습니다. 좀 지금 여기서부터는 네. 다들 지금 필기 준비하시고 이 쫑긋 평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존은 저희가 무조건 내신은 상대평가.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퍼센트 안에 들어가면은 등급을 줬죠. 9등급제라고 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이게 일단 절대평가가 우선인데 이제 작년에 확실하게 발표한 거는 절대평가지만 5등급제로 모두 다 등급을 매겨서 병기를 하겠다. 병기는 같이 이렇게 기입을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절대평가 같기도 한데 약간 또 상대의 느낌도 또 같이 있는 그러니까 네. 약간 조금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제가 완전 바꾸진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조금 근데 그것도 말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9등급은 명확히 줄을 세우는 건데 5등급은 비율이 좀 달라지거든요. 원래 기존에 1등급이 4%,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5등급제에서는 10%가 1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1, 2등급을 합친 느낌인 거고 3등급까지가 이제 23%였는데 이제 여기 2등급이 20%예요. 아하.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기존에 3등급제를 거의 줄여가지고 이렇게 넣었구나라는 느낌? 이 이유는 이렇게까지 정도는 돼야 기본적으로 일단 입시에서 좀 우리가 원하는 대학들 갈 때 거기 약간 상위권 쪽에 해당되는 입시 관점의 등급이어서 이렇게 얘기해 본 거고 아무튼 좀 완화가 되는 느낌이 들죠 내신이라. 그러면 솔직히 이제 물을게요. 완화가 되면 대학은 네.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우수한 학생들을 사실 뽑을 거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면 좋은 거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신이 좀 지금 헐거워지는 느낌인데. 네, 맞습니다. 대학에서는 그 대안을 준비할 확률이 있을 거라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기존에는 내신 등급 명확했고 석차 보면서 이 학생이 몇 명 중에 몇 등 안에 들어갔구나 나오는데 이 과목 수가 늘어나면서 인원수는 수강자 수가 줄고 석차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게 의미가 없는 게 그 좁은 인원 중에 몇 등 한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점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평가 방식에 따라서. 하하. 그런 이유로 무조건 이제 대학은 제 예상이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도 예상하는 거기지만 첫 번째로는 내신이 완화가 된다. 아까 헐거워진다는 느낌에서 내 생기부 평가가 매우 중요해지고요. 정말 중요해질 거고요. 동시에 수능 최저가 지금 많이 없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최저가 많이 부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저라도 안 걸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쵸. 우수한 아이를 뽑고 싶은데. 약간 보증보험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최저 그 정도 벽이 높아요. 네, 맞아요. 높아요. 네, 생각보다 높습니다. 거기에 면접도 더 부활할 것 같고, 혹은 자체적으로 구술이나 이런 걸 좀 약간 추가해가지고 뭔가 있지 않을까? 확실치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사실 되게 합리적인 네. 저도 추론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은 학생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예, 이게 학생들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공통 선택이 있고 그다음에 융합 선택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게 선택이 여러 가지가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선택인데요. 이제 융합 선택에서 요거 하나만 좀 아시면 좋겠어요. 아까 다 방식은 똑같지만 융합 선택에 사회, 과학, 탐구 9과목이 있고요. 거기다 과학 실험 탐구라고 또 원투가 있는데 이 11과목은 머리 아프죠. 아프죠. 과목 얘기 다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게 11개는 순수 절대평가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하는 방식인데 A, B, C만 가지고 절대평가를 하거든요. 등급도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이제 이거를 고교학점제에서는 요 방식 그대로 요거만 아까 11과목만 융합 선택 과목에서 이 11과목만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니까 아무튼 내가 선택하는 것 중에 요 11과목은 완전 절대평가라 더더욱 이건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로 제가 볼 때는 생기부가 또 강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수치로 비춰지는 네. 것들은 뭔가 좀 약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그 안에 찐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지금 해왔는지 과정을 네. 강화해야 되니까 지필고사 수행평가도 뭐 사실 중요하겠지만 생기부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되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학교에 굉장히 큰 공이 좀 넘어간 느낌? 그러게요. 그쵸? 네네. 현장에 계신 쌤들 진짜 네, 와 저도 좀 해봤지만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우리 아이한테 이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학교가 더 유리할까요? 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목 자사고 뭐 학군지 일반고 요렇게 예전 같으면 같은 값이면 그래도 특목고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네. 거의 정설처럼인데 냉정하게 유불리람 좀 가려주세요. 네. 근데 기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이 특목고 같은 경우는 72시간 이상을 전문 교과라고 해서 일반 과목이 아니라 무슨 심화라는 용어가 들어가거나 투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듣는 게 이제 우리 전문 교과 과목들이었는데 72시간을 들어야 됐어요. 보통 이제 특목 자사고에서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런 과목들이 다 지금 전부 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나뉘면서 또 학기
학기제가 되면서 원래 기존에는 원래 특목 자사고가 이런 과목이 있다 보니까 1년씩 가기보다는 학기별로 가는 과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 뭐냐면 특목 자사고가 왜 수시가 결과가 좋았지를 봤을 때 과목 수가 많으니까 그 교과 평가 500자를 여러 과목을 더 받았기 때문에 유리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다채로운 느낌이 그쵸. 네.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제 이게 전부 다 학기제니까 그런 거 구별 없이 다 과목 수는 똑같아질 거예요. 거의 아마. 그럼 이제 좀 이제 이 부분은 해소가 됐네요. 그쵸? 그럼 어디를 가야 되지? 이 둘 중에 이제 특목자사고가 사실 더 유리할 뻔했는데 일반고도 유리하지 않을까? 사실은 근데 이게 결국은 저는 이게 상위권 친구들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면 기존에 우리 특목고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얘기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4등급 안에 한 23%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한 우리가 말하는 중경외시 여기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일반고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반에서 1, 2등을 해도 약간 1점대 초반 나와도 중경외시를 못 가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위권 친구들은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조금 완화가 되겠죠. 과목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런 이유로 저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때 이제는 과목수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진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진로가 만약에 내가 언어 쪽이면은 당연히 외국어가 좋겠죠. 왜요? 여기는 과목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외국 쪽으로 외국 과목 쪽으로 또 어차피 또 72시간을 또 채워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외국어의 특성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 우리가 기본 원칙이 과목을 선택할 때 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들어야만 해요. 개설된 게 있는데 딴 학교에 있는 거를 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칙상 안 맞아요. 그런 이유로 진로랑 관련된 학교를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또 이제 우리가 그 특목고에 그럼 무조건 가야 되냐 했을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기존에는 특목고에 가서 4등급 안에 들어가면 뭐 중경외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일반고에 가더라도 생기부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일반고에 가서 내가 진짜 최상위권에 간다면은 기존의 그 반에서 1, 2등이 아니라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고 가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라고 기회가 어떻게 보면 더 생겼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최상위권을 어디 가서 할 수 있냐를 판단해 보면은 오히려 진짜 어떨 때는 일반고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적인 집단 안에서 좀 그거를 좀 잘 헤쳐나가는 친구와 그렇지 않고 반대 약간 좀 부담을 좀 내려놓고도 넓은 기회 안에서 뭔가 좀 기회를 모색할 스타일의 친구들 나눠지긴 하겠네요. 근데 결국은 뭐 이거 일단 제가 고교학점제 되는 바람에 이제 학교에 따른 그런 약간 상황 얘기한 거고 기본적인 원칙은 아이 성향이 맞긴 맞죠. 왜냐면 특목고는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훨씬 많을 거고 경쟁도 심할 거고 아이가 가서 부딪히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활동들이.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내향적이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이게 거꾸로. 그리고 또 너무 이 경쟁 속에 눌려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좀 약간 깔아앉아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되는 친구들 특목고에서도 사실은 그래서 하 언더 밑으로 이제 간 친구들 중에서 오히려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많이 있죠, 그죠? 제가 사실 이제 작가가 된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왜냐면 저는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40% 아이들은 만족하고 학교를 가지만 나머지 60%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막 우울해하고 졸업 후 연락이 안 되고 안 돼! 입시가 마음에 안 들게 되니까 이런 이유로 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저는 아무튼 이 특목고는 좀 가서 잡초처럼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이 갔으면 좋겠고 일반고는 아주 굳건하게 자기 길을 가는 친구들이 가면 또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주변 영향 안 받고 자기 것만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성향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가 이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집 근처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기숙사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된다거나 픽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해 볼 게 이 수면 시간이나 아이 어떤 그런 약간 수면 패턴? 이런 바이오리듬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잠이 많은 친구가 이런 먼 데를 가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수면 부족으로 거꾸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현실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좀 약간 충분히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친구라면 이런 멀리 가는 것도 괜찮지만 아니라면 차라리 근처에 있는 일반고를 가서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인 또 의견이 있고요. 오며 가면 사실은 그쵸. 라든지 뭐 컨디션 이런 거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단체 생활인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많거든요.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는 선발 집단이니까 또 이런 안에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 또 일어나는 약간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무조건 대학 입시 결과만 보고 특목 자사고를 많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아이들은 뭐 교복이 이쁜지 친한 친구가 가는지 이런 것도 고려하던데 결론은 부모님이 정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같이 고민해보고 최종 선택은 아이가 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약간 기존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들만 좀 바라보는 게 좀 강했다면 이제 학교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같이 고려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학생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1편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고교학점제가 키워드고 어느 학교를 가느냐 이게 키워드인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1번은요, 일단은 진로를 떠나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잘할 수 있는 네, 그 잘할 수 있는 거의 기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5등급제에서 2등급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딜 갔을 때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수치로 정해서 너무,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상위권이니까 상위권이고 실제 입시가 일어나는 그 등급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했을 때 아마 전국에는 20% 안의 정원인 수도권 대학까지를 갈 때에 수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인 것 같고요. 목표를 네. 잡는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을 한번 우리가 범위를 두고 보자.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까지 상위권이라고 볼게요. 그냥 20% 아니니까. 자, 이제 이것까지 해보고 근데 나머지 전부 다 80% 친구들까지 포함해가지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일단 설정한 후에 거기에만 학교를 고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생기부 평가 방식 중에서 진로 역량이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내가 선택한 과목도 평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과목이 뭔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를 가르치는 학교를 수업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서 많이 듣는 게 좋을 거고 또 단계별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학교를 선택하시면 저는 좀 더 이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교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이 영상으로 응원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오늘 거는 내용이 지금 알짜 오브 알짜. 그리고 제가 살짝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중간에 개인적인 거 좀 여쭤봤는데 아주 위기를 좀 잘 이렇게. 자, 요거 하나로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또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아주 흥미롭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신영환 작가님 응원에 대한 댓글, 질문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국TV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